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볼 태그는요, %lt 세미콜론 넣으시면은, 자, 레프트 앵글 브라켓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다가 OL 쓰시고, 그리고 역시 GT 넣으시면은 오른쪽으로 완전 꺽쇠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얘는 OL 태그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순서 목록 태그라고 부를 거고요. 이 OL은 ordered list라고 하는 말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 시킬 때 오더를 넣죠. 그러면은 자, 주문을 받은 순서대로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 따라 만들기 때문에 order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 봐요. 자, 아래에다가 꺽쇠 열고 피트 하나 만드시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OL 태그는요. 자, li 태그들 아까 우리가 쭉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걔네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야지 쟤네가 실제 목록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OL 태그는 li 태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OL 태그는 li 태그들을 목록으로 자, 작동하기 위한 역할을 할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li 태그들 썼더니 여기 앞에 자, 기호가 하나씩 붙어 있었죠? 자, li 태그 기호를요, 순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요, br 태그 하나 더 쓰시고, 자, 또한 타입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특성이 뭔지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서 한번 잠깐 열어서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02-1 문서 열어서 봐보시면요. 자, 여기에 자, 특성이라고 해서 요소명, 특성명, 특성값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여기 특성명이 들어갈 자리에 타입이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특성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 특성 값을 통하여 자, 목록의 순서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ere 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 작동시키도록 쓰냐면요. 먼저 where 태그 쓰시고 자, 이 안에 li 태그가 겹 쌓여지도록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도 아까처럼 ordered list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D 누르시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고 이제 확인하시면 자,
OL 태그로 만들어진 건요, 이렇게 순서로 기호가 순서가 표기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입 특성의 값을 통해서 이 순서, 자,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2, 3, 4, 4, 5를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자, 순서 형태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1, 2, 3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 그런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모양을 먼저 바꾼 걸 한번 우리가 보실 건데요. 타입 특성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타입. 이렇게 써놓고 보았더니 1 알파벳 대문자 A. 자, 이건 뭘까요? L인가 L? 자, 대문자 I예요. 그래서 일단 뭔지 몰라도 한번 써놓고 한번 봐보시면요. 자, 로마 숫자로 쟤네들을 표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또 알파벳 대문자 A를 넣으면 자, 알파벳 순으로 A로 표기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소문자 A나 소문자 I를 넣으시면은 소문자 알파벳 순서, 소문자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 원시적으로 주어지는 값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다시피 한 네다섯 가지 값밖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많은 형태를 바꾸시겠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CSS라고 하는 걸 배우시면은 자, 순서를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LIT를 썼더니 아까 이렇게 목록 기호가 만들어졌다라고 치면요. 자, OL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자, 리스트에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요만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각각 태그들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라고 하는 게 그 목적에 맞게끔 정해져 있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제목 태그라고 하는 H 태그, HN 태그를 쓸게요. 자, HN 태그의 특징은 그리고 또 봤던 P 태그의 특징은요. 그리고 또 봤던 OL 태그의 특징 또 그리고 곧 배울 UL 태그의 특징 그리고 LI 태그의 특징 세 가지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실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배운 데까지 한번 써봅시다. 자, LI 태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다시요. HN 태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제목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글씨 크기가 그 제목 특성에 맞게끔 크기가 다양하고, 또, 제목은 우리 지금 책에서 봐도 요거를 제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근거가 있겠죠. 뭐 때문에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HN 특의 특징은요. 자, 제목 특성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고 또 굵은 문자로 되어 있으며 자, 또한 제목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여백을 가지고 있어요.
제 CN택의 특징은요, 굵은 문자로 되어 있으며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P택의 특징은요, 단락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여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여백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보면은, 자, 제가 올려드렸던 그림 있으시죠? 자, 요런 위아래로 여백을 이렇게 얘네들을 파란색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OL 태그의 특징은요. 자, 우리가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되겠죠. OL 태그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위아래로 여백이 있고요. 앞에 이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OL 태그만 썼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이 왜 있냐 그러면은 이 앞에 리스트 기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자, 한 가지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예,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구태여 시간을 들여서 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한 그림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요거가 왜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각 태그들마다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어떠한 태그들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 자, 다만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모르셔도 돼요. 왜? 모르겠다 그러면 이 카페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ere 태그는요, 어디 갔니? 여기에서. 자, 목록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여백을 가지고 있고요. 자, UL 태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록 기호라고 하는 거. 자, 순서가 됐던 정말 표 어떤 기호 됐던 자, 여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li 태그는요. 자, 목록 기호라고 하는 거를 표기하고 있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OL 태그 아래에다가 HR 태그 하나 쓰시고요. 자, 다시 제목으로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 이제 UL 태그에 대한 설명 제목을 만들 거예요. 또 역시 H4 태그 쓰시고, 자, 꺽쇠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 LT, UL, GT 쓰시고, 태그. 그리고 얘는 기호, 표기 목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on ordered list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역시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가 필요하지 않은 목록을 만들 때 쓸 거예요.
그래서 ptag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UL 태그는 li 태그들이 목록으로 작동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자, li 태그가 갖고 있는 기호를, 자, 여기서는, 자, 순서가, 자, 필요하지 않은 목록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타입 특성의 값을 통해 목록 기호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자, 웹 표준에서는 권장하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아래에다가 이번에는 UL 태그 써놓고, li 태그 넣고요. on ordered list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자,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얘는 요렇게 기호가 표기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li 태그를 쓰나 요걸 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굳이 UL 태그를 한 번 더 겹사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근데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이따가 고민 한번 해보고요. 자, 근데 여기 타입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목록의 기호를 바꿀 수가 있대요. 근데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브라켓에서 우리가 값을 쓰려고 해도 이 값이 코드 힌트로 제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OL 태그는 타입으로 우리가 순서 목록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OL 태그는. 그런데 UL 태그는 웹 표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바꾸겠다 그러시면요. 자, 우리 뭐 네모를 스퀘어라고 부르죠. 스퀘어. 자, 스퀘어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위에 좀 올라가서 자, 그러면은 타입이라고 하는 특성 말고 또 뭐가 있냐? 저 우리 책에 봐보시면요. 자, 책 넘버가 저거 지금 제가 옛날 책을 갖고 있어가지고 72페이지. 잠깐만 좀 볼게요. 예, 자, 67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자, 거기에 이제 스타트 속성과 리버스 속성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where 태그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스타트 쓰시면은 시작하는 숫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써놨으니까 C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숫자로 써야지 되나? 2 넣고,
그러면은 B, C, D. 그러면은 나는 A, B, C, D, E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A, B, C, D, E가 다섯 번째니까는 스타트를 O라고 놓으시면은 알파벳 E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역순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버스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해서 리버시드만 넣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C, D, E로 이렇게 바꾼다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알파벳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역순으로. 자, 그러면 3이라고 해서 넣어야지 원하는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럼 A, B, C, B, A 이렇게 역순으로. 자, 그런데 이건 특징은 좀 우리가 그 옆에 페이지 70, 60 몇 페이지예요? 제가 책 넘버가 달라가지고. 예, 예, 그거고. 68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자, 태그 생략과 중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li 태그 같은 경우에는요, 끝나는 태그를 안 써도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자, 이 책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없는 셈 치시고, 혹시 집에서 복습을 하시더라도 저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LR 태그만 써도 우리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꼭 UL 태그를 써야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BR 태그 하나, HR 태그 하나 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다가 자, H4 쓰시고 여기다가 목록 태그의 문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문법 중에서 자, 뭐가 됐든 간에 H 태그 안에서 P 태그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P 태그 안에서 HN 태그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렇다시피 자,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자, P 태그로 얘네들 바꿔놓고요. 자, li 태그는요. 아까 우리가 썼다시피 맨 처음에 여기를 말하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자, 이런 것처럼요. 자, li 태그는 자, ol 태그나 ul 태그 없이 사용될 수 없어요. 자, 줄 하나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OL 태그, UL 태그 배웠다시피 LI 태그는 OL이나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LI 태그는 반드시 OL 태그나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점점점까지만 써 놓으셔도 돼요. 뒤에 건 제가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하려고 점점점 찍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참 이게 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애매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아래다가 쓰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안 쓰셔도 돼요. 얘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지울 거예요. UL 태그 안에 li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자, 이거 li가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나요? li 태그가 UL 태그가 시작하고 끝나는 거 안에 들어있죠.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맞죠? 자, 이거는요. 이 li가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것도 우리가 집합으로 따진다면은 li 태그가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쓰기에 어려운 형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자,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인데요. 자, 여기에도 li가 있고요. 여기에도 li가 있죠. 다만 하나는 지금 p 태그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또 p 태그를 여기서 봤을 때는 ul 태그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얘네는 얘가 바로 포함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li는 p 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i는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명제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역시 ul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바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관계, 요거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면은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그러면은, 자, 이거는 피태그 안에 바로, 예를 들어서, li를 바로 포함하고 있는 요거는요, li 태그의 부모라고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li 태그의 부모가 바로 이렇게 바로 포함하고 있는 태그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li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p 태그죠. 그럼 p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ul이죠. 그럼 ul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body죠. 자, 그럼 body 태그의 부모는 누구예요? HTML. 자,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자, 이 UL 태그의 자식은 누구예요? li죠. 자, 이 UL 태그의 자식은 누구예요? 이 P 태그의 자식은 누구예요? li. 그러면은 li하고 P하고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li랑 ul과는 어떠한 관계가 될까요? 그쵸,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얘는 증조인가요? 고조인가요? 증조죠. 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는 HTML은요, 고조. 예, 그리고 HTML 부모가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자, 누군가는 있겠죠. 그쵸? 자, 저도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맨 위에 그 우리 족보가 있어요. 제가 문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예, 그분의 조상과 저의 조상이 똑같아요. 예, 하나거든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조라고 해서 누가 있냐? 그러면은 문익점이 계셔요. 그러면은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는 아닐 거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도 부모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부모를 나타내지 않고 여기까지 여기 이하서부터 계산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HTML 태그를요, 우리는 시조 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조. 자, 시조를 영어로 하면은
탑, 제일 꼭대기. 족보 계속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HTML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탑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가 부모라고 하면 얘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페어런트.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페어런트.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식이니까는 child.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child. 그러면은 이 건너뛰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자, 우리 이제 grandfather 그렇게는 사실은 안 불러요. 그래서 자, 내가 있고 내 밑으로 저는 물론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을 계획이지만 안 할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여튼 나왔다고 치면은 내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누가 쭉 나와서 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내 후손일까요? 내 자식서부터일까요? 내 자식의, 그러니까 나의 손자서부터 후손일까요? 자식서부터가 후손이죠. 그러면은 UL은요, 피테그나 LI를 후손이라고 부를 거예요. 후손 또는 자손. 자, 이 UL이 LI를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는 자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따질 건데 이거는 일종의 미리 하나의 어떤 예습이에요. 자, 우리가 요소를 방금 봤다시피 부모 자식 관계로 따질 수가 있었어요. 혹은 조상, 부모와 자식. 그리고 조상과 후손으로 자,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뭐를 통해서 구분을 해 보았냐면은 우리 실생활로 보았을 때 족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족보. 그쵸? 근데 놀랍게도 외국에도 족보가 있어요.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누구누구네 가문 그렇게 따진 걸 보아서는 족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자, 족보라고 하는 거를 나무 형태로서 트리 모델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요, 우리는 또 객체라고 해서 오브젝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까 전에 봤던 거 UL 태그, LI 태그, 얘네들을 요소라고도 부르지만 객체라고도 부른다 했죠. 근데 어디서 사용하는 객체냐? 자,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웹 문서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 자, 누가 누구의 부모고 자식이고 하는 거를 웹 문서 오브젝트 트리 모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거 전부 다 그냥 영어로 바꿔서 써버리면은 웹 도큐먼트 오브젝트 트리 모델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너무 기니까 짧게 줄여서 쓴다면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가지고 돔이라고 불러요. 돔. DOM.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자, 아까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문서 구조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디자인해 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생긴 문서를 하나 딱 드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HTML로 만드실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요거를 태그를 100개 쓰신 분이 있고 150개 쓰는 사람이 있고 200개 쓰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두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개를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150개를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자,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적게 쓰셔야 돼요. 적게. 예,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가장 적게 쓰시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지 적게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반응형이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에서도 보이는 홈페이지 만드실 거잖아요. 자, 그렇게 적게 쓰셔야지 그거를 만드실 때 편하지 많이 쓰시면은 반응형 홈페이지 못 만드세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게 써야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을 한 것, 자, 이 태그들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자, 내가 무언가 제목 만들 때 태그를 뭘 써야 되고, 문단을 만들 때 뭘 써야지 되고, 그러니까 즉,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태그 하나만 써야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태그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도록 저 우리 초반이니까는 초반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수업방에다 다시 올려 드릴게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자, li 태그는 반드시 ol 태그나 ul 태그 안에 포함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드니까 자, li 태그는 ol 태그나 ul 태그의 자식 요소이어야 합니다. 자, 자식이지 자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요 위에 써놓은 거, 이 li 태그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얘 부모는 지금 현재 누구예요? 그쵸. 예. 자, 몇 번 분이 입을 뻥긋뻥긋 거리셨는데, 맞아요. 예. 바디가 얘의 부모인 거죠. 그쵸? 얘의 부모는 바디예요. 지금 현재. 자, 한번 봐보실래요? 더 줄여놓고 봐보시면은, 이거 더 줄여야지 되겠네. 자, 바디 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부모는 바디 태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H3P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그쵸.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요소. 자, H3이 가장 큰 형이겠죠. P 태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뭐 얘를 뭐 남성화 시키고 여성화 시키기가 힘드니까 제가 남자 강사니까는 요거는 전부 다 남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아버지 그렇게 따질게요. 근데 사실 그 설명을 봐보시면은 he라고 되어 있어요. he. 예, 그는 무엇을 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의 모양 형태를 바꾸고 다루는 걸 CS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쓸 건데 실제적으로 남자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건 사실 여성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부모, 자식, 형제, 조상, 후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족보라고 하는 형태로 얘네들 만들 수가 있는데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고 이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를 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할 거고 얘를 최소한으로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짜는 게 우리 수업의 핵심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그래서 li 태그는 반드시 ol 태그나 ul 태그의 자식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부모가 바디 태그가 되는 거겠죠? 바디가. 그러면 얘는 문법상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BRT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 OL이나 UL 태그는, 자, 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OL 태그나 UL 태그는요, 반드시 li 태그만 자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ul 태그 안에 h4 태그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무언가 제목이 들어갈 거고 이 안에 li가 몇 개 쓰인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쵸, 틀린 거죠. ul 태그 자식이 지금 누구예요? h4가 끼어들어 있죠. 여기서는 ol 태그나 ul 태그, 그러니까 ul 태그는 반드시 li 태그만. 이거 외에 다른 태그 이 안에서 사용 못해요. 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얘는 문법상 잘못된 거고, 얘를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정상적으로 보인다고요, 잘. 자, 잘 보인다고 해서 됐다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HTML5 자체가 트랜지셔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쓰셔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쓰시면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저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자, 뭐 다른 기성 사이트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모르고 쓰는 거예요, 다. 실은 진짜로. 네. 자, 쓰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